다음은 국경일과 기념일이에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쵸?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은 어떤 날인지, 무슨 날인지 알아보기 위한 공부다 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국경일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국경일은요, 미안해요. 국경일하고 기념일에 대해서 알아볼 거잖아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미리 조사를 한번 해봤죠. 국경일이 아닌 것을 한번 미안해요.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선생님이 한번 먼저 미리 물어봤는데, 조사해봤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맞게 제헌절을 잘 골라줬습니다. 제헌절은 이제 공휴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계속 조금씩 바뀌거든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바뀔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한글날은요,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다음 기념일 한번 볼게요. 자, 기념일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언제인가요?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죠. 개인에게 중요한 기념일. 생일이라고 대답을 대부분 해줬어요. 생일.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는 나와 가족들의 생일이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추석, 명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 외에는 댓글 남겨달라고 했는데 한 명인가 두 명인가가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한 명인 것 같아요. 근데 써주진 않았어요. 이 한 개는 선생님이 써주세요 하고 댓글한 거고, 그래서 그 외에는 없나? 그냥 이 기념일들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국경일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미리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좀 관심 있게 한번 봐주면 참고가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세일이 있어요. 좋겠다. 자, 국경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경일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딱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그렇죠. 5가지입니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이고요. 자, 한번 선생님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소리내서 읽을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저기 적혀 있죠.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는 날. 경사는 기쁜 일이에요. 경사, 축제, 축하해주는 날. 경사 났다, 경사 났네 할 때 그 경사거든요. 축하한다. 와, 너무 좋은 날이야. 나라에 있어서 너무 좋은 날. 이 5가지로 나라에서 정했어요. 오, 우리나라에서는 이 5가지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국경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국경일이 생각날까요? 골라보세요. 으아,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느 날일까요? 우리 이날 태극기 달고 막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기억날 것 같고, 그렇죠? 미안해. 하나만 딱 고를 거예요. 이따가 선생님 다른 것도 알아볼 거라서. 자, 이번에 선생님이 의도한 건 3.1절이었어요. 3.1절. 그날의 함성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1절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3.1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에 우리 대한민국을 돌려달라, 우리나라를 되찾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컨트린 친구, 광복절 틀리진 않았어요. 그것도 관련이 당연히 있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내려고 해서 그렇지 틀리지 않았어요.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자, 3.1절이에요. 자, 3.2절은 오타겠죠? 걱정 마세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뭐냐면 선생님이 그 교재를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3월 독립운동 교과서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의성의 독립운동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선생님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자료가 뭐냐면 어 공훈전자사료관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3.1절 3.1운동 하신 걸로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되신 분들. 3.1운동으로만 독립유공자가 되신 분이 전국에 6,300여 명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6,300명 중에 우리 경상북도 출신만 1,000명이 넘어요. 진짜 많죠. 진짜 많은 거예요. 전국에 6,000명 중에 1,000명이 넘어요. 이게 선생님 이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야,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많이 쏟았구나. 대구는 따로 해요, 여러분. 대구와 경북 있잖아요. 대구는 따로 해요. 울산, 부산 이렇게 해도 다 따로 해요. 오직 경북만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의 조상님들한테 되게 뿌듯하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경북이 아니어도 괜찮지만 전국이든 경북이든 진짜 우리 조상님들 정말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공자로 받으신 분들은 국립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조금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잡혀가서 고문도 당하고 막 혼나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돌아가시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의 오빠가 유공자시구나. 야, 독립유공자는 아니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공자가 되신 분들은 종류가 여럿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여드린 건 독립유공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은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은 유일하게 국경일 중에 공휴일이 아닌 날이었죠. 아까 잠깐 보여드렸고 쓰여 있는 대로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헌법이 뭔지 알아요?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헌법은요. 여러분이 법대로 해 무슨 법이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법인데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6학년 친구들 잘 알고 있네.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으뜸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최고의 법입니다. 가장 높은 법. 다른 법들이 이 법대로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이 들면 헌법대로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가장 높은 법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래서 다른 법들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헌법이랑 너무 차이가 나거나 헌법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이랑 다르면 그 법은 잘못된 법이고 고치세요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헌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다음은요. 광복절이에요. 컨트리 친구 보니까 알겠죠? 틀리지 않았어요. 아까 그것도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광복절은 이렇게 8월 15일이고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날이죠. 약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겼던 동안은 우리의 자유가 없었고 나라의 주인일 권리를 빼앗겼었어요. 근데 그거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참고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고요. 그렇습니다. 35년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부모님 나이 중에 이제 한 36살, 37살, 뭐 38살이신 분들 계실 텐데 선생님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때까지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충격받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광복절은 네, 온학교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남겨주고 계시는데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를 되찾았어요. 아, 그래요. 연주 친구 부모님은 50대시구나. 자, 다음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맞춰봐야 돼요. 이거는 얼마 전에 계기교육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운데 뭔가 높은 사람, 신 같은 사람이 앉아 있고 옆에 호랑이랑 곰이 있네요. 뭐더라? 개천 이게 오타가 났는데, 그지? 어. 자, 이 날은 바로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개천절이죠. 10월 3일이고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날,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고조선이란 나라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천절이고, 우리나라가 반만년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반만년은 만년의 반이란 뜻이라서 반만년이에요. 그래서 5천년 정도를 말하는 거고, 5천년 정도 되는 역사를 고조선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해서 반만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무슨 기록된 역사가 5천년씩이나 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역사가 깊은 나라고 되게 오래전부터 기록을 할 정도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강대국이 있는데도 우리 민족이 스스로 자부심과 뿌듯함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요. 10,000원짜리 여기 계신 분 누굴까요? 누굴까요? 이분의 성함이 한글날은 아니죠. 선생님 누굴까요를 물어봤는데 한글날을 대답하면 좀 곤란한데. 칸트린 친구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이분은 우리 10,000원짜리 지폐에 계신 이분은 세종대왕님이죠.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4번째 왕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발명과 이 학자들에게 공부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다는 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10,000원짜리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그 나라의 돈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이 계신데, 이 세종대왕님과 관련된 국경일 뭘까요? 자, 다음 힌트 벌써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맞아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10월 9일이고요. 2005년 12월 29일에 원래는 국경일이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2005년에 새롭게 지정이 되었어요. 그만큼 우리 한글을 소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글 소중하게 잘 쓰고 있죠? 선생님이 오늘 보니까 채팅창에 한글을 이렇게 막 함부로 써놓은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바르게 잘 쓰려고 하고, 오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실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바른 글씨를 잘 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불필요한 이모티콘 많이 안 써서 너무 감사해요.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국경일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기념일이에요. 우리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기념일은 이렇게 많고 다 못 적었어요. 이거 포함해서 55가지 기념일이 지정돼 있거든요. 한번 몇 가지만 좀 뽑아서 살펴볼게요. 선생님이 이쪽에는 뭘 많이 적었냐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계기교육으로 많이 하는 것들, 서해수호의 날, 식목일,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현충일, 6.25 전쟁기념일, 국군의 날 이런 날들을 선생님이 적어봤고 오른쪽에도 물론 계기교육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이 적어봤어요. 역사와 관련된 거.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하느라 아까 국경일과 관련된 독립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민주화 운동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유, 민주를 위해서 희생된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선생님 좀 나눠서 한번 나봤어요. 자, 선생님 경험을 포함해서 조금 몇 가지 보여주려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짜잔. 야, 이건 뭘까? 참고로 여기 만세 하면서 행갈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몇 살 때지? 26살 때. 선생님이 근무하던 군대예요. 선생님 군대에서 이런 거 가지고 군인 생활을 했어요. 맞아요. 대포를 쏘는 부대였어요. 선생님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거를 대포를 쏘라, 어떻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역할이었고 선생님은 그걸 지휘하는 요 차에 타고 다녔어요. 자, 이 기념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국군의 날 말고 다른 거 알아볼 거예요. 선생님은 서해수호의 날을 먼저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3월 넷째 금요일이고요. 이 날이 지정되게 된 계기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김정일 사망과 관련돼서 이 서해수호의 날이 지정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서해수호의 날이 이렇게 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들이 요 위에 3개예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 근데 선생님이 요 두 번째, 세 번째랑 김정일 사망하는 요 세 기간 동안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이 3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군인일 때요. 그래서 선생님은 북한이 무슨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뉴스 나오면 너무너무 저 녀석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전쟁 때문에 우리 군인들 힘들어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선생님 아들, 여기 선생님 아들 성별 아까 물어본 친구 있었는데 선생님 아들이에요. 아들 2명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배가 있는데 참수리급 고석정 제2연평해전에 때 참전했던 그 배를 여기 갖다 놨어요. 전쟁기념관에. 근데 잘 봐요. 뭐가 이렇게 빨간 점 같은 게 있지. 막 멋있게 해놓은 게 아니고요. 봐봐요.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무슨 자국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걸까요? 바로 미안해요. 바로 총알 자국이에요. 총탄. 맞아요. 총알 자국이에요. 총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렇게 손에 들고 하는 요렇게 하는 총은 총알이 여러분 손가락 굵기만 해요. 근데 배에서 이렇게 쏘는 다다다다다다 쏘는 기관총 이런 거는 총알이 크기가 더 커요. 근데 그런 총알들 자국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이때 이 배에 있었던 군인들이 대부분 선생님보다 어려요. 대부분 20대, 30대 어린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기습 공격하니까 그 반격하다가 그런 건데 이때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북한이 기습 공격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피는 아니에요. 잘 보이게 그냥 표시만 한 거예요. 총알 자국을 그냥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잘 보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군인들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목숨을 심지어는 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런 일을 해주고 계시는 군인 아저씨들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서해수호의 날을 정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해요. 다음은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은 기념일이기도 하고 공휴일이기도 해요. 현충일도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죠.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주인일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지정돼 있고, 충원탑이 각 지역에 다 있어요. 뭐 안동, 영천, 칠곡 여기 말고도 선생님 사진을 가져왔지만 이거 말고도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충원탑은 아마도 거의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지도를 보여주면, 예, 선생님이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지역마다 다 있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네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음악. 자,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런 음악은 중요한 행사 중에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했을 때 우리가 이 음악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할 때 이 노래를 틀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일의 대표적인 그런 걸 대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현충일에 충원탑에 한번 가주면 감사하겠어요. 자, 다음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민주운동,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민주운동이라고 하고요. 이 2.28 민주운동 기념일은 말 그대로 2월 28일이고 독재 정권의 부패와 무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정선거 이런 거랑 분노했는데 이 잘 봐요. 대구 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 민주화 운동 중에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가져온 거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부모님 중에도 경북고, 대구고, 경북대 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여고, 대구공고, 대구농림고, 대구상원고 여기에 졸업하신 부모님들이 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야 아빠 엄마 선배님 진짜 멋지다 이런 마음 먹으면 또 괜히 으쓱하고 뿌듯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사진을 몇 가지 보여주면 이렇게 여기 선생님 까먹었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대표로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요. 이렇게 부정선거하고 우리 민주운동 우리가 해야겠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시다. 너희들 그렇게 사기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부정선거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맙시다 했는데 부정선거는 막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건 민주 국가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고 했는데 그걸 우리 18살, 19살 고등학생들이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봐봐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경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일을 잘 넘기고 고생하시고 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거라서 이 역시도 우리 형아 누나들, 삼촌들, 아빠 엄마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2.28 이 민주운동 기념일을 기념해서 대구 시내 대구 중구청 근처에 이렇게 2.28 기념 중앙공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어요. 공원은 예쁘게 꾸며져 있으니까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가보세요. 그 말고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 선생님이 알려드렸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그거 말고도 또 있어요. 참고로 법정 기념일이 아닌 기념일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념일도 있고요. 또 세시풍속이라고 3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있거나 곧 배울 거예요. 세시풍속은 명절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하는 생활 모습이고 설날이나 동지, 추석, 입동 이런 것들이 있고 입동은 겨울이 시작된다라는 뜻이고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사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올해는 다음 주인 11월 7일 목요일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 하나 물어봤네. 혹시 독도의 날 아마 학교에서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을 텐데 10월 25일이거든요.
독도의 날은 어떤 지정된 기념일일까요? 아닐까요? 독도의 날 포스터 그리겠어요. 나라에서 지정한 기념일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념일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잘 모르겠죠. 선생님 안 했다. 미안해요. 자, 독도의 날은 사실 이 가운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어, 어떤 시민단체에서 독도의 날 이날로 해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독도의 날을 잘 이렇게 지켜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이나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아직도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르면서 우리 땅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우리 이 되게 중요한 날인 것도 맞고 하니까 우리 국가 기념일로 정합시다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정해졌으면 좋겠어요.